삼성 E&A 2024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펫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9.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8.2%가 증가했습니다. 미청구공사 회전율은 1.5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1.76 상태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조 6천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상반기 대비 9.3% 증가했는데 미청구공사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합니다. 35.8% 매우 높게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원가가 0.5% 떨어져서 매출 총이익이 65.2% 증가를 했고 판매관리비는 29.5%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5,7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6.6% 상승했고 원가 생산성 0.0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펫 손익 분석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료비, 이것은 이제 자재비하고 외주비를 포함시킵니다. 건설업은 3.8% 증가했습니다. 그 갭 마이너스 55.5%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재비 및 외주비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고요. 또는 수주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 앞서서 현대건설을 했기 때문에 건축자재가 다 거의 유사하다면은 소폭의 상승이 있을 겁니다만은 삼성 E&A는 1차 추론에 하락했다라고 추론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수주 판매 가격이 높아진 거 아닌가 하는 추론도 두 가지 중엔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펫율이 3.6% 상승했고 운영경비가 4.4% 줄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74로서 0.38포인트가 상승했고 스루펫 영업이익은 5,053억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653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작년보다 더 갭이 더 커졌죠. 이것은 미청구공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삼성 E&A는 엔지니어링 회사로서 재고자산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키 베이스로 넘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청구공사가 4,829억 원 증가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장 운영 비용, 비율을 곱한 것이 그 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주잔액은 단위가 억 원인데 21조 1199억 원의 수주잔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회계기간이 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일개 공무부 수준의 정도뿐이 관리가 안 된다. 뭐든지 수주산업은 현대중공업의 모델을 따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분석을 하면은 자재비 및 외주비라고 묶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MC 제조업용으로 하면 매출원가 재료비 3.2%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4.4%가 감소했습니다.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를 뺀 금액이 현장 운영 비용이죠. 공사감독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각종 경비가 들어가겠죠. 이게 14%로서 총 건설 비용에 3.6% 하락했는데 건설 재료 비율로는 3.6% 상승했죠. 여기에서도 자재비 및 외주비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차 추론과는 조금 모순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하락으로 1차 추론을 했죠. 자, 이런 모순들이 왜 일어나는지 한번 또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1단계를 미청구공사의 증가매국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이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 기준 미청구공사의 그 증가매은 마이너스면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고요. 4,724억 원이 나갔으면은 미청구공사가 이거만큼만 증가해야 되는데 4,829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105억 원이 더 증가를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재손상각을 환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재손상각이라는 게 꼭 미청구공사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니까 이 금액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표 제조 비용이라고 했습니다만 건설 비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갭이 미청구공사 증금액하고 일치를 합니다. 스루퍼 회계는 미청구공사를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매출원가를 산출하는데 미청구공사를 재고자산으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갭이 있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직원 수가 5,908명으로 170명 증가했어요. 연말 연봉은 1억 2,4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약 0.6%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급수수료가 9.6% 줄어들었어요. 경영평가지표로서 미청구공사 회전율은 내려갔고 수료분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약간 발생이 됐어요.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견표로 4분면 매트릭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역방향인데 미청구공사 회전율 하락했고 수료분율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회사가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및 외주비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수주 판매 가격도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설업에서 삼성 E&A는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엔지니어링 산업의 특성상 턴키 수주를 통하여 설계, 기자재 구매, 시공, 시운전을 일괄 수행하며 회사의 설계를 바탕으로 주문 생산하여 제작하는 형태이므로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다 그 하청업체들한테 다 맡긴다는 얘기죠. 제품 가격 추이, 수주 판매 가격이겠죠. 소주 산업의 특성상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 변동 추이를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어렵다는 얘기인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지 어렵다는 얘기인지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좀 아이디어를 생각해낸다면은 삼성 E&A도 아파트를 안 짓나요? 안 짓겠지. 주로 삼성전자나 뭐 다른 그 계열사들의 건설공사, 공장 증설, 뭐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등도 있겠죠. 그러나 국내에 어떤 그 광급공사도 수주하는 게 있을 거고 민간공사도 수주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반증하는 백데이터는 우리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외부에서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재비 및 외주비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하고 2차에서는 자재비 및 외주비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이 됐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되죠. 그리고 역방향에 대해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웠는데
반증을 하려면은 외주비 가격, 자재비 및 외주비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수주 판매 가격도 상승해야 된다. 그러나 반증 출원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위에 쓴 표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입증하기 어렵다 이거죠. 분식회계의 가정을 세웠는데 반증을 검증하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상반기 실적이 진도가 57.8%나 나갔는데 요거 감안해서 제가 예측은 단순합니다. 어저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 라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를 산식은 1 더하기 100%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7조 2천억 정도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경비 기준으로 해서도 이렇게 산출이 되고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외주비 포함이죠. 이것도 동일한 금액으로 7조 2천억 정도 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산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디커플링을 해서 예측을 해서 일치를 혼내는 것이 상징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스루프트 회계는 그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7조 2천억 정도를 한다면은 1조 원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WCA로 했는데 미천공사 회전율이 3회전으로 예상이 되는데 3.3회전 해보자. 그렇게 되면은 매출이 한 7조 8천억 정도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1조 1,882억 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포괄제공, 미천공사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고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7조 2천억 원은 낮게 나온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가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계약자산 미천공사가 있는 경우는 그것이 미천공사 증가 역량에 의해서 나온다. 이렇게 현재는 해석이 됩니다. 주가는 26,450원으로 PBR로는 1.76에 해당하겠습니다. 5% 이상 주주는 삼성 SDI가 11.69%, 연금공단이 7.28%, 삼성물산이 6.97%, 외국인이 거래가 있을 때 뜨게 되는데 네이버에서 알려주는데 JP모간 47.06입니다. 삼성 ENA는 우리나라 거냐? 아니다.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비율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 정부의 요구에 호응을 해서 삼성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줘라.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금융 세력들도 거기에 호응해서 압력을 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현대건설은 23점 몇 프로 가지고 있고 47%면 50%가 넘으면 완전히 뭐 외국인 거죠. 삼성전자도 역시 우리나라 게 아니죠. 외국 겁니다. 글로벌 금융자본이 50%가 넘습니다. 삼성전자도. 그것을 우리나라 기업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죠. 한국인이 경영을 하는데 그 물주는 미국 사람들이 됐다. 글로벌 금융 세력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